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단기적으로 노동시장 전체 숫자가 느니까 괜찮아 보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이 계속 악화될 여지가 높아진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연준 정책 금리로 봐서는 최근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비농업 부분 난팜 페이롤, 그러니까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는 이거는 이제 노동청에서 각 기업들에서 이번 신규 채용 얼마 했습니다 이렇게 서베이를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뭐 어떤 조사를 하냐면 하우스홀드 인플로이먼트라는 건 뭐냐면 미국의 개별 가구한테 서베이를 합니다. 이번에 취직하셨어요? 뭐 이런 서베이를 하는 거죠. 그럼 이론적으로 기업에서 신규로 채용한 사람과 그리고 가게에서 신규로 일자리를 얻은 거가 사실 딱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최근에 그 값이 뭐 완벽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증가 감소를 해야 될 텐데 최근에는 그 갭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있다는 걸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여기 요거는 비농업 부분 고용 데이터고요. 이렇게 파란 색깔, 초록색은 비농업 부분 월별 증가 데이터이고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얼마나 더 고용했습니까? 그 얘기고요. 반면에 요거는 아까 미국 가계 기업들의 서베이를 해서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이고 이렇게 약간 빨간색 가까운 이 색깔은 이제 미국 가계 인플로이먼 조사 데이터인데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컷을 놨는데 최근에 보시면 한번 볼게요. 이게 12월, 11월, 10월, 9월 달입니다. 그럼 보면은 최근 몇 달 동안은 이 초록색 바 차트와 이게 비농업 부분의 고용 증가 숫자거든요. 이거랑 그 다음에 하우스홀드 개별 가구에 조사한 거랑 굉장히 갭이 커지고 있어요. 굉장히 갭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한 3개월 동안의 갭이 한 4개월 동안 굉장히 갭이니까 원래 비슷해야 되는 굉장히 갭이 커지고 있어요.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커졌냐면 제가 요거를 3개월치를 요걸 제가 재차 다시 그렸습니다. 다시 그렸더니만 한번 볼게요. 9월 달에는 지난 9월 달에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가 전월 대비해서 26만 2천 개가 늘었는데 이거를 가계에 개인들 개개인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50만 합산했는데 여기는 26만이 늘었는데 여기는 5만밖에 늘지 않았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난팜 페이롤이 기업 측에 조사한 거죠. 이거는 10만 5천 명 늘었는데 개인들 가가 호흡 방문에 조사한 건 무려 27만 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또 반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7만 3천 명이 비농업 부분이 늘었다고 했는데 이게 가구로 조사한 거는 아마 58만 6천 명이 늘었네요. 그래서 뭐 요거는 한 달간 시차는 있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번 12월 달에 보면은요. 미국의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조사한 신규 고용인 난팜은 21만 6천 명인데 그 하우스홀드 인플로이먼트 조사한 건 무려 68만 3천 명이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큽니다. 그죠? 조금 데이터 비교해 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합산해 보니까 지난 9월 달부터 지난 4개월 동안에 총 전월 대비해서 비농업 부분 인원의 총 채용, 그러니까 제가 월별로 약간 편차들이 있어서 이걸 누적을 하면 추세를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만 지난 4개월 동안에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 조사를 해보니까 신규 채용이 토탈 75만 6천 명이 늘었고요. 반면에 미국의 가가호우 방문해서 조사한 일자리 구했습니까? 라는 조사해 보니까 31만 7천 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4개월 누계를 해보면은 우리가 비농업 부분 조사, 그러니까 한 4개월 동안 총 신규 채용, 전월 증가한 채용자가 75만이 늘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개인들, 그러니까 가가호 방문에서는 무려 30만 명 정도 가입해서 결론적으로는 한 100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업에 조사해서 신규 채용하는 거와 개인 집을 방문해서 서베이가 이렇게 차이 나냐? 그건 이런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그냥 설명이 많은 변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업을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회사별로 몇 명 신규 채용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건데, 근데 지금 개인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개인들이 아까 앞에서 보신 바처럼 우리가 파트타이머가 많았잖아요. 파트타이머가 많았다는 거는
더블 잡을 많이 뛴다는 거예요. 파트타이머 갖고 일자리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파트타이머에서 그 투잡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서베이를 할 때 만약에 투잡하는 사람이 많다고 가정하면은 기업을 조성할 때는 각각 한 사람씩 다 채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난판 페이로올 때는 이게 2개로 카운팅이 될 것이고, 근데 가게에서는 지금 일자리 하고 있습니까? 취직했습니까? 라면 네 했으면 하나로 카운팅 되죠. 즉 실제로 난판 페이롤이 제대로 미국의 고용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그러니까 가계조사와 기업조사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저임금의 파트타이머가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투잡 이상의 멀티잡을 띄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안 좋아진다는 뜻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한 4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제 노동시장의 어떤 내용적으로는 좀 안 좋은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체로 보면 노동시장이 양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한 측면이 있는데 질적으로는 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4가지 이유로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단기적으로 노동시장 전체 숫자가 느니까 괜찮아 보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이 계속 악화될 여지가 높아진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연준 정책금리로 봐서는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연준에서 지난 12월 초 파월 의장 얘기한 다음부터 굉장히 연준이 원래는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금년 6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인하를 시작해서 0.25씩 해서 0.75 정도 내릴 거라고 시장에서 점도표에서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그보다 훨 더 선제적으로 금년 3월 달부터 해서 무려 한 125bp 내지 150bp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로 벳이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는 노동시장이 어떻게 발표됐죠?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오고 있었죠.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아까 신규 노동 채용 건수도 높고, 그리고 신고 인건비, 그러니까 그 임금 상승률도 견조하고 실업률도 오히려 양호하게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가 좀 노동시장이 확 나빠져야 빨리 금리 인하를 할 건데 생각보다 노동 데이터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단기간 금리 인하 베팅을 한 게 잘못, 너무 과도하게 되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노동시장이 계속 시차를 두고 나빠질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노동시장이 나빠져서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기와 중장기 좀 나눠서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이 발표된 노동시장이 최근에 제가 1월 초에 한 세미나 내용에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가 그 세미나 라이브 동영상에서 설명했던 어떤 전망치와 거의 부합하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제가 그날 1월 첫째 주에 했던 세미나 내용을 한번 간단히 중요한 내용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제가 그 1월 첫째 주에 라이브 세미나를 하면서 온라인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에 이제 12월 말까지 굉장히 금리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해서 5%부터 3.8%까지 내렸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 때 물가가 잡히고 여러 가지 요인 때 금리 내렸는데, 특히나 12월 달부터 금리가 내린 것들은, 그러니까 12월 달에 4.25부터 해서 3.8까지 내렸거든요. 그렇게 금리 내린 건 상당 부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선반영된 거라고 제가 라이브 세미나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요, 여기가 제가 그 1월 3일 기준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라이브 설명 때 하려고 만든 자료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파란 색깔이 미국의 10년만 국채입니다. 그래서 10년만 국채 금리가 왼편 스케일을 보셔야 될 테, 맞나요? 갑자기 제가 혼란스럽네요. 잠시만요. 예, 아닙니다. 오른편 스케일을 보셔야 되네요. 오른편 스케일을 보셔야 되고, 지금 보면은 10월 달에,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5%를 찍었고, 그리고 11월, 27일 날 3.8을 찍고, 우리 세미나 한 날이 3.9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그렇게 1월 3일 자료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1월 4일 날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했으니까 요 3일로 얘기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게 어떤 거냐? 제가 온라인 라이브에서 설명드린 건 뭐냐면은 연준 금리의 어떤 그 시장 예측이 현재 미국 국채 금리에 상당 부분 반영돼서 움직인 겁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보시면은 여기가 보시면요. 그 빨간색 점도표는 어떤 거냐면은 금년 6월 달에 연준 금리의 패드 금리 선물을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재밌는 거는 한번 볼게요. 보면은 금리 선물이 이게 금리 선물이 시장의 연준 금리의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금리 선물이 계속 이렇게 요거는 왼편으로 보셔야 돼요. 아까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겠네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반면에 어느 정도 국채 금리, 그러니까 연준 금리 선물에서 이제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안 올리겠다는 어떤 의견이 이렇게 컨센서스가 잡히면 국채 금리도 이제 고점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른쪽 보셔야 돼요. 왼편 스케일을 보셔야 돼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쭉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쭉 커지면서 국채 시장 금리 이렇게 내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연말 또는 금요일 초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자세히 보시면 국채 선물이 지난 연말부터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해요. 이쪽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후퇴를 하는 거죠. 후퇴를 하면서 아니다 할까 국채 금리도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좀 바닥을 찍고 약간 우상향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저희가 예측한 거는 결론적으로는 저희 이제 마생투에서 세미나 때 얘기한 거는 연준 금리 선물이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국채금리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일정 부분 다시 리바운드해서 올라갈 거로 말씀드렸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럼 왜 그 연준 금리 선물이 왜 과도하게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너무 과도한 거 다시 되돌아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했던 근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미국 노동시장이 시장의 예측과 달리 1, 4분기에 좀 양호하게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이제 GB투자자문이라든지 저희 마생투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지난 연말부터 지금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금리 인하 쪽으로 아주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연초에 발표된 노동 데이터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양호하게 나올 거라 기대를 했고, 이렇게 양호하게 데이터가 나오면은 시장에서 예측하는 연준 금리의 선제적 인하는 조금은 그렇게 안 되고 좀 뒤로 밀릴 것이고, 그렇게 선제적 금리 인하가 좀 뒤로 후퇴하게 되면 국채 시장 금리는 다시 오를 거라고 제가 일정 부분 오를 거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온라인 세미나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국채 관련해서 실질적인 투자 전략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결론은 말씀드리면은 제가 미국 국채의 장기 국채 듀레이션을 갖고 있다면 듀레이션을 좀 줄이시라고. 왜?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듀레이션을 줄이라는 건 앞으로 금리 올라가는 거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처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국채를 다 팔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단기 국채로 옮겨 놓으십시오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최근 한 6개월 동안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추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자문사 고객 분들한테는 실제로 12월 27일 날 하고 28일 날 저희 미국의 TLT 있는 걸 전량 다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달러 채권 ETF가 있는데 거기서 TLT를 다 매도를 했고요. 다 단기 채권 옮겨놨고, 그리고 예나 표시 미국 채권 ETF도 제가 포트폴리오로 운영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기존에 미국 장기 국채 ETF를, 그러니까 TLT와 똑같은 20년 이상짜리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12월 27일 날 저희가 오더를 내고 27일, 28일에 걸쳐서 다 달러 채권 자문상품과 예나 표시
채권 상품 모두 내 그 안에서 장기 국채 즉 TLT를 전량 매도를 했고 그때가 미국 국채 금리가 3.8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주 운이 좀 좋은 케이스죠. 아무튼 저희가 큰 그림에서 좀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리라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잠고객들이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세미나가 1월 4일 날 있었죠. 그래서 미국장 기준 1월 4일이니까 미국장 기준의 반영치로 보면 1월 3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 국채 3.9였는데 그때 제가 온라인 세미나에서 미국 장기 국채를 단기적으로 매도하기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단기적으로 매도하기를 권해드렸던 그때의 논거는 뭐냐면은 시장의 예측과 달리 노동시장이 연초에 좋게 나올 거라고 말씀 좀 예측을 했고 노동시장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은 시장 금리는 올라갈 거고 왜 올라가냐면은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뒤로 물러날 것이고 물러나면 결국은 그거에 따라 반영됐던 국채금 다 재차 올라갈 거다. 자, 그러나 아까 오늘 제가 뭐 어떤 말씀 드렸죠? 오늘 제가 노동시장 분석한 자료가 미국 국채금리를 대한 어떤 여러분 스탠스도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금리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기회가 온다는 뜻이 될 겁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여러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저희 GB투자문의 마생투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단기적으로 좀 노동시장 개선 추세가 좀 1, 4분기 중에는 좀 더 추가로 진행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연말 연초에 걸쳐서 미국 장기 국채 ETF인 TLT는 전량 매도를 했다. 그러나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